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코스피 3,800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바로 미중 무역 긴장감이 완화된 영향감이 컸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76% 오른 3,81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3,700선 초반까지도 밀렸지만 다시 오름세로 전환하면서 오전 막바지에 3,8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수급에서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그간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외국인 투자자 5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습니다. 오늘 장은 기관 홀로 대규모 매수에 나서면서 강세장을 주도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주가 전거래일 대비해서 2만 원 껑충 뛰어오르면서 시가총액도 3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3분기 창사 이래 최초로 영업이익,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 돌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흐름도 알아보겠습니다. 1.89% 오르면서 875선 기록했습니다. 우상향 곡선 그리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메이저 주체가 동반 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장 초반 매도 전환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강세 보였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정부 투자 기대감,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부품 대량 주문 소식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35만 원 선 회복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도 알아볼까요? 먼저 LG전자 8% 상승했습니다. 증권가에서 LG전자의 인도법인 IPO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목표가를 11만 8천 원으로 상향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아난티입니다.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미 대화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북미 관계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대북 테마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도주의 왕, 오늘은 이창용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가 전대미문의 3,800선 돌파에 성공했는데요. 정말 4,000선 돌파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수보다 더 중요한 게 내 계좌의 온도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이 온도 높여주실 전문가님 소개와 함께 우리 공략주 현황은 또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8월 달부터 계속 내리 강조해드리고 있는 게요. 주도주를 잡아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제가 히든 종목까지도 맞춰서 연속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섹터별 매매를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함께하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지난주까지 제 교육방에 계셨던 분들, 그것에 맞춰서 제가 매매 신호 많이 드렸고요. 그거에 맞춰서 히든 종목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도 오늘 코스피가 3,8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서 그거에 맞춰서 또 주도주는 다시 한번 출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은 반도체가 주도주인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종목 대부분 신고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주도주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런 주도주에 맞춰서 사실은 여러분들 계속 갈구하시는
매매 방법이 있죠. 그 단타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교육방에서 장 초반에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과 같이 제가 장중 공개 방송에서 장 초반 단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제가 종목 드렸거든요. 그 종목에 의해서 교육방에서 신호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장 초반에 단타 매매에 있어서 매수 신호 받고 바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교육방에 입장하시면은 제가 내일부터 바로 종목 공개해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2주 동안 제가 주도주 매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완벽하게 여러분들 습득하실 수 있도록 교육 진행해 드릴 거니까 그 2주 동안 주도주 매매에 대해서 한번 교육 받아보시고 플러스로 장 초반 단타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 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8월, 9월, 지금 10월 달까지 계속 방송 공략주도 마찬가지로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실 것은요. 가온칩스의 차트거든요. 근데 차트인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실 것은 이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고 이창훈 전문가가 어떤 섹터를 그 당시에 제가 공개해 드렸는가 그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월 9일 날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 반도체의 섹터입니다. 자, 9월 초부터 계속 내리 상승을 보여줬던 섹터가 반도체였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27% 급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네페스아크고요. 비슷한 시기, 같은 시기 때 제가 네페스아크를 말씀드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24%의 상승을 좀 보여줄 수가 있었거든요. 자,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종목 안에서 이만큼 27%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지나 저항이 있는가?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실제로 이런 종목에 있어서 지지나 저항으로 인해서 이만큼 가온칩스가 27%의 상승을 보여줬던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주도 섹터를 잘 공략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바로 매수 기회가 되고 여기서 이제 상승이 나와줬던 거거든요. 어떤 차트 주식책 안에서는 여기가 뭐 매수 시점이 되고 여기가 변곡점이 돼서 이게 돌파 매매다 이런 식으로 주식책이 나와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게 된다면요. 우리가 예견했었던 지지는 결국엔 무너집니다. 차트는 차트고요. 섹터별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의미 있게 우리가 자리를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네페스아크는 여기가 차트에 의해서 변곡점이었기 때문에 이만큼 상승을 보여줬던 게 아니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9월 초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91%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과연 여기가 차트에 의해서 돌파 자리였기 때문에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만큼 상승을 보여줬던가. 결국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거의 다 똑같았었거든요. 네페스아크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택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심택이 90% 넘게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만큼 상승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차트에 의해서 이만큼 상승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심택이라는 종목이 반도체 섹터였기 때문에 이만큼 연속적으로 심택도 그렇고 네페스아크도 그렇고요. 가온칩스도 이만큼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교육방에서는 10월 말까지 어떤 섹터가 주도주가 될지 그것에 대해서 매수 신호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2의 뭐 심택도 잡아보셔야죠. 그래서 이만큼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별 주도주 매매 전략이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과적으로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모두 다 잡아드릴 거니까 그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마찬가지로 HBSP입니다. 제가 차트 보지 마시라고 이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정도 자리에서 매수 신호가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가 돌파 자리이고 무슨 지지를 돌파하고 저항을 돌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상승을 보여준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섹터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10월 이제 20일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10월이 다 가고 있는데요. 이 시기 때 올라갈 주도주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차트에 의해서 물론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저항이 나와서 저항을 돌파를 해서 이만큼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매매가 있는데요. 근데 그건 너무 단편적이죠. 우리가 근본을 찾는 매매법은 결국에는 시장을 따라가는 매매법을 좀 하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2주 동안 시장에 맞춰서 매매하는 매매법을 저와 같이 2주 동안 교육 진행하실 거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시기를 좀 앞서서 좀 보시면요. 조선주도 사실은 드렸었거든요. 마찬가지로 8월 27일 날 드리고 나서 40% 넘게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마찬가지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변곡점이었기 때문에 상승을 보여줬던 게 아니고요. 차트에 의해서 흘러가는 종목들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코스피가 만약에 무너지는 하락장일 경우에서는 여기가 그러면 지지선이 돼야 되는데, 시장이 무너질 때는 다 같이 무너지죠. 그래서 시장과 우리가 종목은 다 같이 간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너무 차트에 매몰돼서 보시면요, 상승장에 사실은 먹힙니다. 근데 하락장에는요 전혀 대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보는 우리가 눈을 좀 키우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교육방에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2주 동안 교육 진행해드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잡아드릴 거니까 그 신호에 맞춰서 편안하게 한번 따라가 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9월 3일 날 제가 공개해드렸었는데요. 50% 넘게 상승을 보여줬었고, 세진중공업이거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보시면요, 기가 막힙니다. 9월 3일 날 같은 날 드리고 나서 이 종목도 조선 쪽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를 매매하게 되면요, 연쇄적으로 수익이 납니다. 이만큼 동방선기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로 이만큼 한국선제, 세진중공업, 동방선기, 현대임스 모두 다 조선주였습니다. 그 결과치는 지금 상승률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하셔야 할 10월 말부터 여러분들이 매매하셔야 할 여러분들의 임시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맞춰서 제가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잡아드리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도주 매매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페사크, 심텍, 가온칩스, HPSP까지 모두 다 반도체 섹터를 공략을 해드렸고, 그렇게 연쇄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매수 신호, 매도 신호 같은 경우에서는 내일 오전에 바로 진행합니다. 매일과 같이 제가 장중 공개 방송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주도주 매매에 대해서 실패를 했었다, 그리고 내가 단타로서 실패를 했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공개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저와 같이 편안하게 한번 수익을 내보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의 왕이라는 별명답게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빠른 투자 인사이트를 위해서 전문가님께서는 매일 아침 개장 그리고 오전에 무료 공개 방송까지 진행하시는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반도체 테마, 반도체 업황 슈퍼사이클 기대감 속에서 주목받았고, 증권 테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테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슈퍼사이클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 지난주에는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발표했고, 다음 주에는 SK하이닉스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매출,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을 돌파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HBM과 범용 메모리의 쌍끌이 효과로 3분기 영업이익은 11조 원을, 그리고 매출은 24조 원을 돌파할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AI 수요 확대와 그리고 디램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의 상승세로 이어졌는데요. 관련된 종목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포인트 엔지니어링 14% 높은 강세로 기록했고요. PSK도 14%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세 테마는 증권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었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라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완화와 함께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면 거래 대금이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증권업의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도 힘을 보탰습니다. 바로 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흐름이 기대되기 때문이고요. 또한 오늘 코스피가 3,800선을 돌파하면서 화랑세를 보인 것도 증권업 전반의 강세로 이어졌습니다. 관련된 종목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금융지주 나란히 신고가 경신하면서 17%, 14% 강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했던 반도체 그리고 증권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내일 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제 3,800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급의 지금 역사적인 코스피 지수 상승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돈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읽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지금 코스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하게 우리가 매수 공략하고 관심을 둬야 할 두 가지 섹터를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일단은 반도체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우리 대장주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있다는 라인 안에 한미반도체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 반도체가 전례 없는 성장 궤도에 진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방 산업인 AI 반도체 산업이 계속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디램에 대한 수요까지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넘는다, 그리고 꿈에 5,000포인트를 넘는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반도체 쪽 섹터들은 지금 주가보다 훨씬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지수 기여도가 거의 70%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가 3,800포인트를 넘어갈 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가지의 종목이 코스피 기여도가 70%가 넘어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만약에 역설적으로 코스피가 5,000포인트를 기록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빼놓지 않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앞서서 우리가 AI에 대한 시장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관성에 맞춰서 좀 공략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된다면 무조건 관심은 최우선 섹터는 반도체를 한번 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기관이나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는 뭐 당연하게도 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특정 증권사 같은 경우에서는 50만 원대 후반을 또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록을 또 해줬었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무조건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면서 한번 공략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L을 좀 쓰고 있습니다. HBM 쪽 안에서 일단은 2인자 자리를 좀 잘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일단 SK하이닉스의 넘버 2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힘을 써야 할 상황은 계속
펼쳐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달 말에 삼성전자 기술전에서 또 발표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HBM4에 대해서 신제품을 또 발표를 해준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한번 기록을 좀 우리가 좀 기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최근에 또 발표를 보여줬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역대급의 매출까지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DS 부분 안에서는 86조를 기록해줬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2조를 기록을 해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를 기록해줬었던 것은 사실 3년 만이거든요. 3년 만에 또 기록을 해줬었고 매출이 80조를 기록을 해줬던 것도 사실은 처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실적 면에서는 일단은 굳건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점을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반도체 섹터는 최우선적으로 좀 살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공략해봐야 될 섹터 안에서 종목은요. 한미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결국에는 SK 하이닉스 쪽 라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실제로 HBM 장비 기업 안에서도 글로벌 1위입니다. 그리고 수익성 지표만 놓고 보더라도 50%가 넘어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요. 만약에 한미 반도체가 매출이 1조가 발생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 기업 안에 남는 영업이익은 5천억이 넘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미반도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큼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 안에서 제일 많은 영업이익과 제일 많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한미반도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반도체를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좀 살펴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미 사실은 한미 반도체를 많이 매매를 했거든요. 2번 정도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않을 때 9만 원 선에도 한번 잡아드렸었고요. 만약에 이 정도 기준이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로만 보면 한 40%고요. 그리고 중간에도 다시 한번 공략해 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도 한 12% 정도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놓고 봤을 때도 한미 반도체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둬야 할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관심을 더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 만약에 한미 반도체가 없으신 분들은요 저점을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저점은 제가 교육방에서 매수 신호 잡아드릴 거니까 이 매수 신호에 맞춰서 한번 공략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제가 드렸었던 종목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섹터였었고 거의 비슷한 시기였거든요. 제가 한미 반도체를 드릴 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을 좀 드렸었던 심택이라는 종목도 반도체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침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매매 신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잡아드릴 거니까 그 신호에 맞춰서 한번 따라가 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사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여도가 이마만큼 높여지고 있고 시가총액에 대한 밸류 자체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240조 정도에서 무려 100조가 늘어나서 340조가 됐고요.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엄청난 시가총액에 대한 상승을 늘어나면서 이 두 종목이 거의 코스피 이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기여도가 거의 7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만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매수 신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슈퍼사이클 흐름 속에서 관련주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주로 오늘도 신고가 경신한 한미 반도체, 그리고 저희 방송에서 미리 짚어주시고 급등한 심택의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장중 실시간 매매 타점이겠죠.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테마, 증권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가 3,800선을 돌파했는데요. 이렇게 하락세를 보인다는 건 증권사들의 수익성도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인데 관련해서 모멘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코스피가 4천을 넘어간다, 그리고 5천을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수익성이 개선될 업종이나 산업이 그러면 증권업이겠죠. 그래서 이 점을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증권업을 우리가 좀 반도체는 또 많이 너무나 올라갔으니까요.
우리가 증권주를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미중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조가 좀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이번 달 말 들어서 에이펙 정상회의도 또 예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놓고 봤을 때도 우리가 무역 갈등 속에서 완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맞춰서도 증시가 올라가게 되고, 증시가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증권업에 대해서 또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우리가 좀 놓고 보시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코스피가 상승을 계속 랠리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맞춰서 주식 투자에 대한 활성화가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 맞춰서 증권업에 대한 수혜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만 놓고 봤을 때는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반도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반도체 섹터가 또 중심이 됐었고, 오늘도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는 반도체와 증권주였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달랐었거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로봇주들이 또 주주를 하게 되면서 정책적으로 또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코스닥 성장주들, 로봇 성장주가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10월 20일이 됐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10월 달이 쉼없이 달려오게 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빠른 순환매가 또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월초 같은 경우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가 또 있었고, 여기서 원전, 방산 또 섹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도 로봇 쪽이 계속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의 장을 좀 잘 읽어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또 에이펙 정상회의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보시면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10월 14일 날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오늘 거의 무려 14%의 시세 상승을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증권주 안에서 주도주는 한국금융지주가 역할을 또 다 해줬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서는 내일 만약에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을 랠리를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서 또 시세 상승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수 상승에서 맞춰서 공략해야 할 섹터는 우리가 증권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후속주는 물론 나와 있습니다. 시장에 맞춰서 제가 내일장에 교육방에서 진행해드릴 거기 때문에 매수 신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증권 테마 알아봤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 기대감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머니무브 기대감이 반영된 테마입니다. 관련해서 오늘장에도 신고가 경신한 한국금융지주의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향후 지수 상승과 함께 주가 추이 지켜보자고 정리해 주신 만큼 자세한 장중 대응은 자막 하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투자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은 주도주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기관들의 큰 손을 정말 정확하게 포착을 하시잖아요. 이런 노하우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도구를 드리고 네. 기관이 사실은 분할 매수한 흔적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좀 확인할 수가 없죠. 사실 HTS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확인하지 못하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매집 보조지표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정말로 홈런 칠 만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내일 저와 같이 교육방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 맞춰서 진행해 보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몇 가지 좀 포인트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일단 매집 보조지표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시장 주도주만 공략하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드리는 것은 시가총액에 대한 조건을 좀 설정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는 어차피 시가총액에 대한 조건을 따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보다 높은 승률을 제가 추구해드리면서 하기 위해서 시가총액에 대한 조건을 1위부터 100위권 내의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결 여러분들 종목 찾기 편하게끔 제가 1위부터 100위권 내에 종목만 공략하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최근 3일 거래대금이
500억 원이 되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건 말씀드릴 거고 보다 상세한 제가 교육은 제가 교육방에서 또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같이 내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 매집 보조지표입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입장하시는 분들은 매집 보조지표를 받아보실 거고 이거에 맞춰서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실질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교육방에서 진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맞춰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 쪽 안에서 대장인 종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34만 원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 이미 사실은 매집이 사실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매법,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법은 결국에는 기관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사실은 이런 종목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부 다 하나하나 찾아야 되고요. 그 찾는 방법을 오늘 제가 제안해드리는 것은 매집 보조지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36만 원대 제시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에 맞춰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에코프로 BM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미 사실은 매집이 들어왔었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급상승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거의 한 30% 가까이 바닥권 안에서 30% 넘게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요. 실제로 매집 보조지표 안에서는 매수의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시더라도 왜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의 분할 매수 흔적을 따라가야 되는지가 여기서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또 슈팅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지금 매수 자리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우리가 매수해야 할 종목들은 매집 보조지표 안에서 실제로 기관과 외국인이 분할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아직 급등하지 않은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권 내의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펴드리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신영증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더라도 저는 이거 매수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신영증권입니다. 매집 보조지표고요.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은 이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3만 9천 원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 아직 급등하지 않은 자리에서 최근에 상승 패턴이 다시 한번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공략을 신영증권 공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일장에도 또 공략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3,800, 4,000, 5,000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하게도 증권업은 또 화랑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영증권도 우리가 한번 공략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제가 17만 원대 우선적으로 제시해드릴 거지만 보다 상세한 전략은 내일장에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안내 한번 받아보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매집 보조지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딱 보시더라도 일반적인 거래량 보조지표랑 매집 보조지표랑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기관이 매수하는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현대차증권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매집 보조지표에서 노출이 썼던 종목들 대부분이 사실은 증권 종목이었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사실은 최근에 상승 패턴을 좀 보여줬었을 때 이미 기관들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었고요. 거래량 지표를 보시더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더라도 위에 거는 사실은 기관이 매수했나 안 했나, 대량 매집이 들어오고 있었나 없었나가 전혀 구분이 안 되는데요. 매집 보조 지표를 통해서는 딱 확인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근에서도 매집이 또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 증권도 우리가 내일장에 한번 공략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목표가는 제가 9,500원대에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9,500원대에 우리가 보시면서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포인트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 보조지표를 활용하는 매매법은요, 결국에는 기관의
매수 흔적을 따라가는 매매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 여러분들의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는 오늘 제안해드리는 게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권 내의 종목을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소형주 제가 공략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시장 중심주를 매매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시가총액에 대한 조건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과적으로 이 매집 보조지표에 대한 매매법은요, 근본적인 매매법입니다. 그래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 원리이기 때문에 바닥에 사서 우리가 고점에 한번 수익을 내서 편안하게 한번 수익을 내보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홈런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기관 큰손 포착법이죠. 매집 보조지표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막 하단 통해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스페셜 강의 기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전문가님 소개를 주도주의 왕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단타의 신이라는 별명도 빼놓으면 섭섭하거든요. 무엇이든지 오래 하는 것보다 집중해서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단타의 신 비결도 알려주시죠. 일단은 서울TV 시청자분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윙주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단타를 좋아하시나요? 근데 대부분 되게 빨리 수익이 나는 단타를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단타를 함에 있어서 지금 내 계좌가 수익이 안 나는 단타를 하고 계시다면 과감하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타에 있어서 손을 떼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오늘 해드리는 게 하루 딱 30분에서 1시간만 매매하자.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요. 보통 대개 급등주들이 이런 패턴을 많이 보여줍니다. 저는 보통 장 초반에 장중 공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만 매수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저는 딱 생각을 좀 해보면 여러분들이 보통 10%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을 때 또는 20% 가까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을 때 한 1, 2%만 먹고 나오자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역설적으로 이 고점에서 여러분 전부 다 매수를 하십니다. 1, 2% 먹고 나오자 해서 매수를 했는데 1, 2%도 먹기 힘든 게 사실은 단타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원인은요. 차트에 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매수 시간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매수 시간만 여러분들이 장 초반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장 초반에 옮겨보시고 보합권 정도에서 장 초반에 매수하시고 그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와주게 된다면 장대 양봉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간 전략이 이 장 초반 매매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고점에서 매수하지 마세요. 그 고점이 애매한 10시 정도에 매수하시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10시 정도는 사실은 단기 트레이딩성 매물이 전부 다 차익을 챙기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공략하시는 게 아니고 장 초반으로 옮기신다면 그 종목에 있어서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급상승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매수하시게 된다. 그 시간을 우리가 활용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제가 장중 공개 방송에서 사실은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교육방에서 제가 교육의 일환으로 제가 매수 신호도 드렸었던 종목이거든요. 시간대를 보시면요. 9시 4분에 이 종목을 드리고 나서 장 초반이었거든요. 장 초반 이후에 쭉쭉쭉 매수에 대한 시간이 너무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제가 장 초반에 드리고 나서 무려 상한가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20%의 수익을 보면서 교육방에 계셨던 분들 모두 다 환호성을 또 외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휴림 로봇이 뭐 18%, 20% 급등하고 있을 때 물론 사실은 이 종목이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수익이 날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종목에 의해서 쉽게 꼬꾸라질 수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또 단타를 또 오래 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칙적인 매매 전략을 장 초반으로 옮겨보시자. 이 부분에 대한 매수 신호, 매도 신호는 제가 교육방에서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한번 따라가 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교육방에서 드렸었던 종목이고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드리고 나서 20%가 넘는 또 상승을 또 보여줄 수가 있었던 원인은요. 결과적으로 장 초반에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매수 신호, 매도 신호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매매 전략은 내일 장에 또 장중 공개 방송이 있거든요.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매수 신호 한번 받아가 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IB점웍스라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드리고 나서 빠르게 8%대의 주가 상승을 누려볼 수가 있었던 원인은 결과적으로 시간에 대한 조건을 좀 활용을 해보면 우리가 빠르게 캐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렸었던 종목들이요. 대부분 좀 보시면은 실제로 슈림 로봇을 보시면요. 기가 막힌 자리에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지가 있었다, 뭐 저항이 있었다, 여기가 돌파가 나와줘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상한가를 갔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시간에 대한 조건을 활용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차트 뭐 단타 트레이딩 할 때 물론 사실은 중요하죠. 지지선, 저항선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단타 매매에 있어서 제일 근본적인 것은 시장이 가장 활발할 때 장 초반에 매수하시게 된다면 그것보다 사실은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하시게 된다면 꾸준하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장 초반에 제가 매수 신호 드립니다. 그 이후에 장대 양봉이나 상한가가 나오게 된다면 그 상한가를 모두 다 수익으로 챙겨가는 전략이 이 장 초반 매매 전략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사실은 반대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빠르게 대처만 하시면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매매법 같은 경우에서는 장대 양봉을 노리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게 주가가 흘러내리게 된다면 빠르게 대응만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는 모두 다 교육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와 같이 이창용 전문가와 같이 함께 해보시자 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매매함에 있어서 사실 가장 어려운 게 매수 신호고 매도 신호입니다. 근데 그 매수 신호, 매도 신호에 대해서 편안하게 신호로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내일장 장중 공개 방송에서 함께 하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성공 투자, 30분 매매만으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노하우 배워보고 왔습니다. 하루에 내 포트폴리오 표정을 결정짓는 시간 대부분 장 초반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매일 오전 무료 공개 방송에서 모든 인사이트 알려주십니다.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DB증권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 증권 테마에서 모멘텀은 충분히 알려주셨는데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코스피가 4,000원까지 좀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DB증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에 대한 방향성을 놓고 우리가 좀 증권주의 내일장 한번 집중을 좀 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첫 번째 전략은요. 코스피가 이만큼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만약에 내 계좌가 손실이 보고 있어서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는 분들은요 전혀 수익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첫 번째로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것에 대한 매수에 대한 방향성은 제가 교육방에서 제공해 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똑똑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그 신호에만 맞춰서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가 모두 상승 랠리를 또 켜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매 전략을 펴주면서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게요. 사실은 제가 앞서서 단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단타보다 사실은 주도주가 제일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효율적인 매매가 시장을 따라가는 매매가 좀 제일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주도주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한 70%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타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제안해 드리는 게 30% 정도만 가져가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을 우리가 주도주의 70% 비중을 이미 쏟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편안하게 수익 보실 분들은 단타에 대한 비중을 한 30% 정도만 우리가 취하신다면 편안하게 이 상승장을 모두 다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바꿔 나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제시드릴 종목은 DB증권입니다. 제가 앞서서 증권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실제로 DB증권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국내 대표 증권사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실 것은 뭐 DB증권 종목명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실제로 매집 보조지표에 의해서 체크를 해보더라도 이미 기관과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기관과 외국인 미리미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영증권과 더불어서 DB증권도 한번 관심을 더 보시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시초가 공략 가능하시고 1차 목표가는 한 11,000원 정도, 손절가는 제가 9,000원대 잡아드리는데 보다 상세한 전략은 제가 교육방에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내일장 저와 같이 한번 공략해 보시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주도주의 왕 이창용 전문가님과 함께했는데요. 최근 반도체 강세 속에서 저희 방송에서도 신텍과 HBSP, 네페스아크 미리 짚어주시고 기본 두 자릿수 타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장중 실시간 전략은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두 가지 테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반도체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업황 슈퍼사이클이 장기화될 거라는 기대감 속 다음 주 SK하이닉스의 3분기 역대급 실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직전 분기 실적을 한 분기 만에 뛰어넘을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고요. 이와 관련해서 SK하이닉스의 대표적인 공급사 한미반도체가 주가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15만 원 선 신고가를 터치하면서 시장에서는 20만 원까지도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권 테마 알아봤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금이 부동산에서 증시로 이어질 거라는 머니무브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한국금융지주 오늘 장에서 17만 원 선 터치하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추가 상승 관점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내일 주목할 종목도 증권주 DB증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4,000선 돌파 기대감 속에서 수혜 기대감이 올라왔고요. 투자 전략은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알아봤습니다. 왕이 될 상한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